쓰는 입실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 네,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고시원 꿀정보, 법률정보는 바로 이곳에서 네, 확인하시면 이곳에서. 되는데요. 네. 아주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네. 입실계약서 작성할 때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 있느냐. 예, 있나? 약간 그런 걱정도 있고, 환불 규정 같은 게. 환불 규정. 보통 숙박은, 네. 왜냐면, 예약을 했는데 안 나타나 버리면 우리가 손해가 진짜 막심하거든요. 그렇죠. 선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5일 이상 지내면 환불이 안 되고 뭐 15일 이내면 우리가 환불을 좀 해주고 뭐 이런 원장님도 계시고 네. 아예 난 환불이 안 돼 맞아요. 하는 원장님도 네. 계시고 그 어떤 학원에서 정하는 그런 환불 규정 같은 거를 네. 적용을 해서 좀 불안하니까 그걸 뭐 다 해주는 원장님도 계시고 막 지금 되게 그렇죠. 짬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환불 규정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예,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손님이 방을 보여줘야지 다음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방을 확인을 해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퇴실 2주 전에는 방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네. 하고 분명히 구두로도 서류상으로도 해서 하는데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막 계세요. 네. 근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으면 이거 입실계약서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다 지켜주셔야 돼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좀 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손님들은 입실계약서잖아요. 이거 효력 없어요. 저 알아요. 뭐 우기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지금 한번 나 다 얘기해 볼 거야. 오늘 작정하고 한번 다 물어볼 좋습니다.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네. 큰 틀부터 한번 갈까요? 우리가 쓰는 입실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있죠.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게 입실 계약서 말 그대로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거기에 당사자가 합의했다라는 그 서명 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거라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 입실 계약서 내용 중에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퇴실 2주 전에는 방을 보여준 거에 동의한다.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다 협의가 맞춰진 상황이에요. 맞아요. 맞춰진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다, 협의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서로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네. 효력이 있는 민법상 계약서다. 아. 그리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네. 당당하게 입실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하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불 때문이에요. 환불이요. 우리가 한 달 단위고 네. 선불이니까. 근데 저는 계약서를 어떻게 해놨냐면 15일 이후에는 환불 어려워. 15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하루 1박으로 계산해서 해줄게. 혹은 일할 계산으로 해서 해줄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그냥 자기 본인 개인 사유. 그래서 저도 입실계약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거는 환불 어렵다. 일단 네. 이렇게 해주더라도. 네. 근데 본인이 그냥 개인 사유로 불편함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나 개인 사유로 나 환불 나 해줘 막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싸움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나 소비자 보호원에 나 고발할 거야. 나 니네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환불 규정이 제가 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전화 상담도 여러 건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들마다 그 입실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환불 규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시원 입실 계약서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약관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약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왔는데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실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네.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라는 게 약관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실 계약서도 약관에 포함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경우 제가 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입실자분들이 뭐 고발을 하겠다. 뭐 아니면 분쟁을 뭐 의뢰를 하겠다. 뭐 분쟁 조정 의뢰를 하겠다. 그러고 해서 분쟁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면 그대로 유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환불 규정이 그 입실자분들한테 조금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래서 내용이 다 다른데 그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적용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적용하는 기준.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고시원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 규정은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머무르는 날짜랑 상관없이요? 그렇죠. 개시일 이전. 그러니까 그 1월 1일부터 입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일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될 때 네, 그 조건은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주게 되어 있고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에서 계약 해지일까지 1할 계산한 이용료와 자녀 이용 금액, 자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의 자녀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한테 환급해줘라 라는 걸로 기준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총 이용 금액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서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일단은 다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어차피 돌려주니까 근데 이제 입실료 부분에 대해서는 1할 계산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녀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입실자분이 계약을 해놓고 입실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원장님의 입실 계약서에서는 그 입실일 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입실료 낸 거에 50%를 빼고 나머지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으셨네. 성금으로 받은 거니까 뭐 보증금은 주겠지만 입실료의 절반을 공제하고 줬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절반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소비자 보호원에 대해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은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줘라라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상담이 온 게 있어요. 근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시기는 주셔야 돼요. 이거는 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결정이 나온 거는 권고사항이에요. 법적 강제성은 없어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입실자분이 계약 해제를 한 입실자분이 강제적으로 돌려달라고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 입실자분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그 권고사항대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현실적인 걸로 봤을 때 소송을 안 할 것 같은데 금액이 작아요. 몇십만 원 정도? 입실료 40만 원인데 그거를 돌려받자고 이제 소송을 하기는 입실자분들도 어렵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아무리 제가 고시원 채널이라고 해서 또 고시원 원장님만 더 유리하게 약간 뭐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환불 규정이라는 걸 따르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보호원의 그 규정이라는 게 판단 기준인 거고,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권고사항일 거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원이 막 이렇게 환불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해줘? 하고 입실자분이 강하게 나오면 사실 크게 뭐 겁내지 않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소송을 가야지 그러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는 하나 근데 현실적으로 그 40만 원짜리 반값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비용과 그 노력을 들여서 소송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걱정인 거는 뭐 40만 원 뭐 이런 거 막 주기 아까워 이럴 수 있지만 그 손님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뭐 3일 살았는데 안 돌려주고 막 이러면 그러면
여기저기에 나쁘다는 평을 남겨놓으면 결국 그게 우리 손해예요. 손해가 그러면 400만 원으로도 못 막아. 제가 고시원 운영하면서 겪은 나름의 이제 노하우인데요. 규정은 조금 상식선에서 저는 무조건 환불 안 된다 하진 않고 딱 보름을 좀 하고 또 위약금 10% 제외하고 어느 정도 주고 이런 걸 어쨌든 좀 약간 서로가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좀 강성으로 오면 저는 그냥 해드려 버려요. 그게 마음 편할 수 네, 단단하게 놓고 부러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이렇게 고무줄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영업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중도 해지에 관한 기준이긴 해요. 네. 그걸 이제 그 고시원의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그 중도 해지에 관한 그 상담이 저한테 이제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해나경님 말씀처럼 네. 소비자보호원까지 가서 입실자분이 결정을 받아왔다 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거는 돌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소비자보호원까지 가기 전에 입실자분과 잘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게 훨씬 일 해결이 부드럽고 좋지 않을까. 법적인 절차까지 가면 기간도 길어지고 또 법적인 절차 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오히려 빨리 나한테 끝내는 손해다.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뭐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리 해나경님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